안녕하세요. 제이슨 하더의 제이슨입니다. 오늘은 PT 시험 관련된 영상 중에 네 번째고요. 이제 드디어 PT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선은 말씀드릴 게 제가 이 워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워드를 하나 열었고요. 여기에 좀 적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일단 워드 창을 열었습니다. 우선 PT 시험의 특징이면서 장점인 것들이랑 그 다음에 PT 시험의 단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전체 PT 시험에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PT 시험의 특징 혹은 그런 게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제가 PT 시험을 봤던 이유고 많은 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는 이유기도 해요. 그래서 PT 시험의 장점을 말씀드리면, 자, 첫 번째로 글자 크기를 조금 더 키울게요. 네. 첫 번째로 컴퓨터가 채점을 해요. IELTS나 다른 시험하고 달리 이제 가장 비교되는 게 IELTS 시험인데, IELTS 시험과 달리 컴퓨터가 채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점이 중요한 게 컴퓨터가 채점을 하면 어떤 게 중요하냐면 IELTS 시험을 만약에 준비를 한다고 했을 때 제가 예를 들어서 스피킹을 예로 들면 그 평가관이 평가를 하잖아요. 시험 채점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채점을 하면 실제 제가 영어를 잘 말하는지 못 말하는지가 중요해요. 그런데 컴퓨터가 채점을 하면 컴퓨터가 원하는 부분만 채워 넣으면, 그러니까 컴퓨터가 내가 영어를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게만 하면 실제 영어를 잘하지 못해도 고득점을 받을 수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컴퓨터가 채점하는 방식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대로 하지 못하면 내가 실제로는 영어 잘하고 옛날에 그런 뉴스 기사도 있었는데 원어민이 시험을 봐도 제대로 된 PT 고득점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가 컴퓨터가 채점을 한다는 게 특징이고 장점이 될 수도 있겠죠. 그 시험을 평가하는 원어민이 평가를 한다. 그럼 그 사람이 내가 말하는 습성이나 습관이나 내 외모나 어떤 거에 의해서 영향을 조금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컴퓨터는 전혀 받을 수 없어요. 오직 예를 들어 스피킹의 경우는 제 목소리만 갖고 채점을 합니다. 네. 그래서 컴퓨터가 채점하는 게 첫 번째라고 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자주 볼 수 있어요. 자주 볼 수 있고 결과가 빨리 나와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는데 IELTS 시험 볼 때는 IELTS 시험의 장점은 있었어요. IELTS는 시험을 연달아 미리 돈을 많이 내서 등록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채점 결과가 나오는데 2주. 그래서 보통 시험을 보고 2주 후에 결과를 받고, 그러면 이제 돈이 아까우니까 그 다음 시험, 만약에 시험의 결과가 잘 안 나왔으면 그 다음 시험을 등록하게 되는데,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죠. 근데 PT는 장점이면서 단점인 게 시험 결과가 나오기 전에 다음 시험 등록을 할 수는 없어요. 네, 그게 이제 나중에 단점이기도 한데, 대신 결과가 비즈니스 데이 2일에서 하루에서 5일 안에 나온다. 80% 90% 이상이 나온다. 굉장히 늦게 나오는 문의에서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 하루 정도면 결과가 바로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결과가 빨리 나오는 게 장점이면서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사실 가장 PT 시험에 예전에 블로그에 썼던 내용 중에도 사실 가장 중요하게 제가 나 이 시험을 봐야겠다 라고 생각한 것들 중에 하나가 특히 스피킹, IELTS에서 스피킹이 잘 안 됐고 한국 분들이 이제 한국에서 오래 사시던 분들은 스피킹 점수가 잘 안 나오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스피킹의 경우 말하는 부분이나 기술적인 부분에 집중할 수 있다. 네, 그 말은 만약에 그 블로그에도 제가
썼었는데 만약에 IELTS 스피킹 시험에서 그 스피킹 중에 뭐 섹션 1에서 너 어떤 색깔의 옷을 좋아해? 라고 하면 저는 옷에 사실 관심이 잘 없어요. 옷을 많이 사지도 않고. 그러면 할 말이 한국말로 물어봐도 옷에 대해서 물어보면 할 말이 정말 잘 없어요. 그러면 제 영어 실력과는 다르게 무조건 문장이 짧아지게 되죠. 그러면 그 시험 채점하는 원어민이 얘는 영어를 잘 못하네 하고 감점을 줄 확률이 높아요. 그 말은 내가 말하는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에 스피킹에 점수에 이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PT 시험의 경우는 그런 부분이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서 describe image라고 하면 화면에 이미지가 나와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뭐 40초 안에 설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옷에 관심이 있든 없든 말할 거리가 많이 있든 없든 그런 거에 전혀 상관이 없죠. IELTS 스피킹에서 섹션 3에 가면 가장 발전한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라. 파트 1, 2, 3 점점 발전시켜서 점점 긴 답변을 요하는데 IT에 관련된 질문이 나오면 제가 말을 많이 할 수 있겠지만 관련이 없는 거에 나오면 길게 하기 힘들겠죠. 근데 PT 스피킹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리텔 렉처라고 하면 강의가 나오고요. 렉처가 나오고 그거를 리텔, 다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리스닝을 듣고 그거를 다시 스피킹으로 말하는 거라 내가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들은 내용을 말하는 데서 간단하겠죠. 네, 그런 부분이 특징이면서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거는 틀리다고 하실 분들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장점 중에는 라이팅이나 스피킹이 보통 IELTS에선 어려워요. 네, 한국 분들이 IELTS에서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리스닝이랑 리딩. 리딩은 사실 IELTS에서도 만점 받은 적도 있고 리스닝도 거의 9점 만점에 7.5, 8점 이렇게는 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시면 가능해요. 푸는 방법을 이해하고. 그런데 라이팅이나 스피킹의 경우는 라이팅은 제대로 된 그 영어로 된 장문을 하지 않으면 점수가 안 나오겠죠. 말이 안 되거나 앞뒤가 안 맞거나 이런 것들 그게 이제 하기 힘든 거고 스피킹도 마찬가지 이유고요. 근데 PT 시험의 경우는 훨씬 더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 양쪽 시험을 봤다고 했을 때 훨씬 더 점수가 잘 나와요. 한국 분들이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라이팅이랑 스피킹이 훨씬 쉽다. 네, 제 의견이 있지만 그렇게 많이들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 중에 장점이 시간이 거의 3시간이나 3시간 약간 부족한 정도에 끝낼 수 있어요. 그러면 시간이 짧다. 그리고 시간이 짧으면서 같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게다가 스피킹을 먼저 한다. IELTS는 요즘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스피킹이 가장 마지막이에요. 다른 파트들 리스닝으로부터 시작하고 순서대로 한 다음에 스피킹을 다음날 보는 경우도 있고 이틀에 걸쳐서 예전엔 보기도 했고 요즘엔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을 잘하면 술술 잘 풀리는 부분이 사실 스피킹이거든요. 그래서 PT 시험은 스피킹을 제일 먼저 봐요. 제일 중요하기도 하고 제일 먼저 보고 근데 내가 만약에 준비를 잘해서 스피킹을 잘 봤다고 자신감을 갖고 잘 봐서 잘 봤다고 생각이 될 경우 나머지는 훨씬 더 멘탈이 안정되고 편한 마음으로 나머지 시험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시간이 IELTS에 비해서 짧다 보니까 그 짧은 시간 안에 집중력을 가지고 제가 하려는 파트를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그쵸. 시간이 훨씬 늘어진 것보다 그 시험 끝나고 나오면 정말 피곤해서 쓰러질 정도로 에너지를 많이 쓰긴 하지만 시간이 짧은 게 저는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이건 특징인데 특징에서 장점이라고 할 수 이것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통합적인 섹션이 많아요. 그 말은 어떤 파트가 만약에 read aloud라는 파트가 있는데 read
하면 읽다잖아요. read aloud 크게 읽으라고 문장이 나오고 그걸 읽는 파트가 있어요. 그럼 그 파트는 배점이 어디에 가느냐? 스피킹 말하는 파트니까 스피킹에만 갈 것 같지만 리딩도 같이 포함이 돼요. 그래서 리딩 점수, 스피킹 점수. 그래서 내가 실제로 문제를 보고 뭐 사지선다, 오지선다 고르는 그런 리딩 파트가 약하면 리드 얼라우드를 더 열심히 하면 네, 리딩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통합 섹션이 있는 게 많은 게 그게 특징이면서 장점이기도 해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뭐 이게 가장 다른 시험에 비해서 장점이고 점수가 많이 나오는 이유기도 한 것 같은데 문제은행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문제은행이 적고 문제은행이 크기가 작고요. 시험에 뭐 토플이나 IELTS에 비해서 역사가 가장 짧고 그리고 뭐 실제로 문제은행이 적은 것 같기도 해요. 문제은행이라고 하면 만약에 어떤 시험을 냈을 때 매번 이제 매일매일 컴퓨터로 시험을 쳐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올 때마다 누군가가 시험 문제 연구하는 사람이 계속 연구하고 있다가 그 문제를 새롭게 만들지 않거든요. 만약에 100문제를 풀게 한다라고 했을 때 뭐 2000문제, 3000문제를 만들어 놓고 어떤 사람이 시험을 봤을 때 랜덤으로 100문제 할당을 해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문제 은행의 규모가 이제 작다라고 알려져 있고 그래서 장점이 후기를 외워서 점수를 받는 게 가능합니다. 물론 제가 봤던 그 당시에는 후기가 없었어요. 문제은행을 구하기도 쉽지 않았고 2016년에 저는 시험을 봤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네, 뭐 유튜브든 아니면은 중국 사이트든 뭐 그런 부분도 나중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매일매일 최근에 나왔던 문제들이 정리돼서 나오고 그 몇백 문제를 외우면 그 중에 10문제가 나오는 식으로 네, 후기를 탄다고 표현하는데 후기를 탈 수 있는 파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엉덩이를 책상에 붙여서 의자에 앉아서 정말 오래 시간을 들여서 내가 그걸 다 의지의 한국인처럼 외운다 라고 하면 네, 그런 부분도 충분히 점수 커버가 가능한 게 네, 이 PT 시험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장점까지 소개를 하고 물을 한잔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점이랑 그래서 어떤 파트를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특징 및 장점이 아니라 이번에는 단점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면 뭐 단점이고 이 시험을 보기로 마음을 먹으셨으니까 중요한 점이겠죠? 네, 중요한 점을 자 말씀을 드리면 일단 시험이 더 어려워요. 그리고 특히 리딩 아까 라이팅 스피킹 훨씬 쉽다고 위에서 4번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리딩 리스닝은 특히 어려워요. 네. 그리고 리딩이랑 리스닝도 이게 제가 IELTS 공부를 했을 때는 리스닝은 나와 있는 지문, 뭐 고를 수 있는 답변 중에 어떤 부분에 동그라미를 치거나 이렇게 연필, 뭐 볼펜 이런 걸로 풀 수 있다 보니까 훨씬 더 리딩, 리스닝 문제를 할 때 훨씬 더 대하기 쉬웠는데 이건 전체가 다 컴퓨터가 채점하기도 아니고 컴퓨터로 보는 시험이거든요. 타이핑도 다 컴퓨터로 하고 그러니까 리딩, 리스닝 풀 때도 문제도 어려울 뿐더러 네, 훨씬 더 연필로 하지 않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저희는 뭐 이렇게 적어가면서 푸는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여서 그래서 어려운 것도 있고 실제 문제도 더 어렵다. 그리고 유형이 많아요. 그리고 그래서 파악이 어렵고 그리고 시간이 더 들어요. 네. 다양한 파트들이 있고 그게 흔하게 저희가 접해보던 파트가 아니어서 describe image 뭐 얘를 만약에 또 그걸로 들자고 하면 어떤 그림이 나왔을 때 그거를 그 이미지를
뭐 차트가 될 수도 있고 지도가 될 수도 있고 사진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거를 40초 설명하는 것 이런 거를 사실 저도 이 시험을 보기 전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유형들에 대한 파악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그게 어떤 게 중요한 점인지 그런 것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시간이 더 들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자료나 학원이나 과외 이런 게 늦게 시작한 시험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적어요. 네. 2016년에 이미 IELTS는 정말 많은 학원과 이런 게 있었는데 PT는 한국 사람들 중에 2016년 그러니까 뭐 2년 반 전? 네, 그때 거의 없었어요. 네. 그 말은 이제 막 사람이 많이 본 지 한 뭐 1년, 1, 2년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 중국 애들이나 인도 애들은 그거보다 좀 빨랐었는데 한국 사람들이 많이 보고 한지는 정말 얼마 안 됐다. 그래서 뭐 자료들이나 학원이나 과외가 굉장히 적어서 그런 도움을 많이 받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단점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시험 볼 때 더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인데 시간이 짧고요. 그리고 시간 관리가 어려워요. 네, 시간 짧은 게 장점이라고 했는데 단점이기도 하거든요. 문제 푸는 시간도 빡빡해요. 문제에 비해서 훨씬 더 IELTS나 다른 시험에 비해서 다른 영어 시험에 비해서 훨씬 빨리 풀어야 되고 그리고 시간 관리가 어려워요. 문제 전체를 만약에 뭐 리스닝이 40문항이다 뭐 IELTS처럼 40문항이다 40문장을 주고 뭐 그 스피킹에 나가서 그러니까 리스닝대로 하겠지만 그 안에서 내가 뒷문항을 미리 보거나 이렇게 조율할 수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뒷지문을 미리 중요한 포인트를 뭐 적어둔다거나 동그라미를 해둔다거나 리딩의 경우는 아예 제가 뭐 전체 문제가 뭐 40문제다 하면 배분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컴퓨터로 하는 시험이고 문제를 풀다가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앞뒤로 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 말은 네, 내가 1번부터 5번까지 풀었으면 5번에서 넥스트를 눌러서 6번으로 넘어갈 때는 다시는 그 문제를 못 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시간 관리가 어렵다. 네, 시간 관리가 어려운 이유는 네, 문제 풀다가 뒤로 갈 수가 없다. 뭐 이런 점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더 설명을 드릴 거는 각 시험 파트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해서 그런 약자를 쓰게 되는지 그리고 시험의 문제들을 간략하게 네,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요거는 아마 동영상이 길어서 2개로 쪼갤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그 다음 영상에서 저는 녹음을 바로 하겠지만 네, 그러면 오늘은 뭐 요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네, 영상을 잘 보셨으면 좋아요 하고 그리고 격려의 댓글도 좋고 질문하고 싶은 내용은 댓글로 질문을 달아주셔도 좋고 그리고 앞으로 쭉 네, PT 관련 영상이나 아니면 호주에 있는 제 일상 뭐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제이슨을 하다의 제이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